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2의 국어 황진선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초시생 분들, 그리고 재시생 분들 모두 다 2025년도부터 국어 시험이 변화한다 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2025년도 개편되는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합격으로 가는 2025 공무원 시험 대비 2의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의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는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입니다. 자, 저는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으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1차, 2차 예시 문제가 이례적으로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예시 문제 유형을 조금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일전에 제가 2차 예시 문제 해설 강의를 찍을 때 말씀드리긴 했어요. 전달드린 바이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 보면요. 제가 유형별로 쭉 적어왔는데 큰 틀은 사실 동일합니다. 큰 틀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간간하게 근소하게 차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차이점까지 해서 1차, 2차 예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공통점은 전체적인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차이점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시험에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학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공통점이 뭔가부터 보자면 우선 여기 적힌 바 큰 틀 딱 봐도 큰 틀 차이 없죠? 한두 문제 문항수의 차이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작문 유형 같은 경우는 3문제, 올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2차 문제의 경우에 주제 중심 내용 파악하기가 2문제가 실려 있었어요. 1차에는 없었던 반면 자, 2차에만 있었다. 그러니 버려도 된다.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어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UI도 당연히 공부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가 3문제 혹은 4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글의 순서 파악하기가 동일하게 1문제 그리고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가 2문제 혹은 3문제 그리고 사례 추론하기 같은 경우에는 1차에만 실려 있었습니다. 요 유형 같은 경우는 1차에서만 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빈칸 추론하기는 1문제 혹은 2문제 그리고 논증 판단하기가 2문제 혹은 3문제 그리고 독해형에 속해 있는 어휘 문제가 1문제 혹은 2문제 그리고 논리 유형이 2문제 혹은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은 동일한데 문항수만 1문제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틀은 동일해요. 다만 2차에만 있었던 주제, 중심 내용 파악하기가 있었고 1차에만 있었던 사례 추론하기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요거보다 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차 시험에는 없었는데 1차 시험에는요. 우리 문학을 제재로 한 지문이 세부 내용 파악하기에 1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유형에서 어법을 제재로 한 지문 하나, 그리고 문학을 제재로 한 지문 하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사례 추론하기에 어법 유형이 1문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하기에 문학 제재를 한 지문이 1문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사실은 1차와 2차에 도드라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히 문학, 어법을 제재로 한 지문 1차에 나왔으니 공부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1차, 2차 요거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린 요거를 바탕으로 커리큘럼 진행을 할 거고요. 재시생 분들이라면 사실 내가 기존 시험에 했던 것들과 2025년도 시험의 차이점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기존 시험과 요 아이들도 또 분석을 해보자면 기존 시험도 독해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1차, 2차 예시 문제와 큰 차이가 없어요.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보시면 화법과 작문 3문제, 주제 중심 내용 파악하기 1문제,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제, 그리고 1차, 2차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글의 전략 파악하기가 기존 시험에는 유형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유형은 버려도 되는가? 안 됩니다. 전략 파악하기가 화법과 작문에 묶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유형도 함께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글의 순서 파악하기 1문제,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2문제, 빈칸 추론하기 1문제 해서 독해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논증 판단하기라고 하는 요 유형 있죠? 요 유형이 새로이 등장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독해랑 세트형으로 나오는 어휘, 그쵸? 새로운 유형이고, 그리고 논리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에 보이지 않는 유형은 무엇이다? 우리 진짜 암기형 어휘 있죠? 기존의 수험생분들이 정말 싫어했던 유형 중에 하나죠. 특히 한자어휘 같은 경우 그런 암기형 어휘 3문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더러 문법 같은 경우 아까 1차에 독해 유형에 속해 있는 거 보실 수 있었죠? 기존 시험에서는 완전히 암기형 문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형태가 조금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부터는 독해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기존 시험은 문학 작품을 딱 줘요. 작품만 딱 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용을 해석해 보세요. 혹은 표현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면은 요 3가지 유형이 사라진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유형을 분석을 해봤고요. 요거를 조금 더 문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얘가 2024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25년도부터 시험 기조가 변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긴 했어요. 25년도 출제 유형을. 하지만 불친절한 지문이었어요. 보시면 어떤 구성을 2 요소로만 쪼개었을 때 그 2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로 한다.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고 한대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히 암기형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고 개 그리고 여기에 새, 요 아이들 접사하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파생어, 동일하네.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 합성어, 이거 접사하네, 파생어. 짓, 파생어. 저녁, 놀, 합성어. 풋사가 접사, 파생어. 돌아가다, 합성어.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면 바뀌는 2025년도 시험부터는 발문 자체가 완전 독해형이에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쵸? 추론형 독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문 던져놓고 친절한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보시면 2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문 길이도 꽤 길어요. 지문 길이가 길다는 건 그만큼 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문을 쭉 읽으시고 요 정보를 근거로 해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뭐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개이득 어법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쵸? 독해형으로 풀면 되겠다. 추론형 독해형으로 물론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지문에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연결해서 찾아가면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라는 점. 왜냐면요, 여러분들 쭉 읽어 나가다가 뭐 1문단 정도는 괜찮아요. 수월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가 2문단 들어와서 젊은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이 뭐지?
몰라요. 모르는데 젊은이가 용언의 관용사라면서 젊은이 관용사형? 아,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글을 읽게 돼요. 뿐더러 덮밥은 용언 어간 덮. 덮이 어간이네? 근데 어간이 뭐지? 아,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찝찝한 상태로 글을 읽어 나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독해는 반드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찝찝한 상태로 읽어 나가요. 그리고 선지를 가면요. 요아의 정답은 2번입니다. 흰 머리는 용언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아까 우리 용언 어간 나왔잖아요. 더. 흰도 용언 어간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적절한 선진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헤매게 돼요. 그리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문을 정확히 읽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혹은 선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어법 기본적인 내용은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 읽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반에서 이 내용 이미 다 다루고 오거든요. 우리 이미 기본 이론반에서 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다 학습하고 와요. 그럼 읽을 필요 없겠죠. 우리 이미 아는 내용이니. 그래서 선지로 가서 2번 흰은 어간 아니잖아. 용언 어간은 희잖아. 하면서 적절하지 않다 빠르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법은 버리시면 안 돼요. 학습 버리시면 안 돼요. 다만 지문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주잖아요. 얘네를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필수적인 어법 내용만 학습하시면 된다는 점. 기존에는 모든 걸 다 암기했어야 한다면. 되시겠죠? 그래서 어법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학습법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덜어낼 거는 최대한 덜어내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문학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기존 시험 이런 식으로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 나오면서 애초에 발문도 시를 감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줍니다. 딱 문학 작품 하나 주고 선지 보시면 향토적 소재,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표현법을 잘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혹은 내용적인 측면이 선지에 구성될 수도 있고. 자, 반면 2025년도 시험부터는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 아이도 지문이 길죠? 그만큼 친절하다는 겁니다. 발문도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보시면 요 아이 264 시인의 시 절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 분석을 친절하게 해주고 그대로 선지 나오고 있어요. 완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법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없어요. 그냥 쭉 읽어 나가시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얘를 문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독해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독해 유형 중 하나인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추론형 독해 이런 것처럼 문학 독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열심히 독해해 주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서. 되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가끔씩 그런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문학 개념을 이제 간간히 단어 섞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외로움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만약 지문에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읽다가 딱 걸려요. 어디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표현에서 이게 뭔데? 너무 생소하니까. 물론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지문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불친절한 지문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서 정말 필수적인 문학 개념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다만 요 아이는요. 이론반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우리 공부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키워드가 효율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필수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문제풀이 반에서도 문학을 제재로 한 지문을 되게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때 나오는 개념 정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 나오지 않아도 그거랑 관련된 문학 개념어가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해 드릴 테니 문학은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해형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법이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주요 작품들 뭐 하나하나 해석해보고 우리 좀 암기하고 그랬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험생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죠. 한자 어휘. 그쵸? 한자 어휘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물론 이제 필수 한자어 해서 정리한 교재가 있지만 거기에서 출제가 될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 어휘는 어느 정도의 좀 운빨이 따른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뀌는 시험에서는 한자 어휘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형 문제가 출제가 되죠. 세트형이 항상 두 번째 문제에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보시면 기역 올라가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문제 보시면 밑줄 친 표현, 이때는 선지의 밑줄 친 표현이 문맥상 지문의 기역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글을 읽어가요. 읽다가 이 올라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맥락상, 문맥상 정확히 파악한다면 동일한 의미 가지고 있는 거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도 학습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열심히 암기하셨어야 돼요. 저는 암기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뀌는 어휘 유형 같은 경우는요. 요 아이 따로 이론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요 아이도 문제풀이에서 요 감각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문제풀이 감각. 그래서 요 아이도 문제풀이 반에서 계속 연습해 가면서 익숙해질 겁니다. 어휘 영역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시험과 크게 달라지는 2025년도 우리 문법, 문학, 어휘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요. 추가되는 유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논증 판단하기 유형이고요. 새로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 평가라고 발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문에 밑줄 친 내용이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선지에서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줘요. 그 새로운 정보가 밑줄 친 기억을 뒷받침하는지, 즉 강화하는지, 혹은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약화하는지 그런 거 묻는 여기 선제 강화 약화라고 나오는 요 내용이 논증 판단하기 유형입니다. 신유형이고 얘는 피셋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 아이도 문제풀이 계속하다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새로워지는 유형 하나 있죠. 추가되는 유형, 논리 유형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이고요. 논리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법이 이제 기호화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도 9구단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쵸? 8, 9, 72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이 기호화도 수학처럼 우리 9구단처럼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얘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9구단 어렵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면 전혀 어려울 거 없고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주는 효자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익혀나가면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5년도 국어시험 기존 시험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 이 아이를 조금 정리해서
2025년도 국어 시험에 대비한 맞춤형 학습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는 2025년도 시험은 뭐 문법, 문학이 제재로 들어가 있다고 한들 어쨌든 20문제가 다 독해형이죠. 독해형 문제를 20개나 다 풀어나가려면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아무래도 지문 난도가 조금은 높아질 거예요. 기존 시험보다. 왜냐면 기존 시험보다 추론형 독해 비중이 조금 늘어나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난도는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수도 더 많아져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독해력을 향상시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물론 독해력 향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써야겠지만 독해력 향상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때까지 만일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을 그냥 막 쭉 읽어 나갔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읽어 나갈 거냐면 이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곱씹어 보는 겁니다. 정확한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걸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 문장의 의미도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두 문장 간의 관계까지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문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무조건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랑 요 아이가 같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상반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 잘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만일 요 아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고급져 보이려고 혹은 어려워 보이려고 혹은 문장이 반복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요 단어 혹은 요 구 혹은 요 절을 다음 문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다르게 표현하는데 의미가 같다는 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해 주신다면 독해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오답 노트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국어도 오답 노트를 쓰다 보면 내가 이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2025년도 국어 시험을 위해서는 독해력 향상이 핵심이 됩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을 향상했다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맞는 독해풀이법을 학습할 거예요. 이 아이도 뭐 이론반에서 학습하겠는데 자, 독해력을 향상시켰어요. 그래 독해 잘해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그 뛰어난 독해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죠? 독해 유형별로 이 아이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빨라. 이 아이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종의 스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학습할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합해지면 결국에 오는 효과는 시간 절약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1번, 2번을 하는 거예요. 시간 절약뿐더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쵸? 시간 절약 플러스 정확도까지를 위해서 1번, 2번 우리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3번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문법 이론은 학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도 결국은 왜?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 전략 플러스 정확도를 위해서. 되겠죠? 자, 그리고 4번도 문제풀이로 문학 필수 개념 학습.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문학은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풀이에서 필요한 필수 개념 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론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과 관련된 전략. 이론이 끝났어요. 이론 학습이 끝났어요. 나 모든 걸 다 알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것을 이제 적용하실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키우냐? 5번. 문제풀이 훈련을 반복해 줘야겠죠. 사실 이론을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풀이 감각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학습해 나가야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맞춤형 학습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자, 요것을 바탕으로 짜여진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커리큘럼의 핵심은 뭐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비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강의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아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요. 올 인원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독해 같은 경우 우리 독해력 향상하는 연습할 거고 그리고 스킬, 문제풀이 스킬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논리, 신유형이니까 또 얘도 학습해야겠죠. 당연히 필수적인 핵심 개념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 제가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문법 덜어낼 수 있는 영역은 다 덜어냈어요.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수 개념만 실어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독해 논리 문법으로 구성된 기본 이론을 먼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 스텝 2. 문제풀이 단계에서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하프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론을 다 학습했는데 바로 20문제 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미리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먼저 10문제로 구성된 하프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을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기출문제풀이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취사 선택이고요. 자, 혹은 내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요거를 약간 복습 차원에서 문제풀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요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자, 이론반 한 절반 이상 들었어요. 그럼 나 이 개념 뭔가 휘발될 것 같아. 두려워. 복습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반 단계 정도에 걸쳐서 여기에서 하프 강의 들으셔도 좋습니다. 복습 차원으로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 이제 10문제로 구성된 반이고요. 본격적인 기출 문제풀이 반에서는요. 우리 이제 신유형에 대비한 교재가 출간이 되어요. 그 교재를 활용해서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풀이 반에서 활용할 교재가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반에서는요. 단원별로 문제풀이 진행하지 않고 제가 섞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1시간 내에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나 섞어서 말고 내가 어느 단원에서 취약한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교재예요. 이 두 강의는 동일한 교재인데 요 단원별 문제풀이 반에서는 우리 교재 순서 그대로 단원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두 강의는요. 교재가 같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 혹은 뭐 선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어서 내가 취약한 점이 무엇이고 그 점을 보완을 해주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취약점이 독해예요. 그래서 나 독해 연습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독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심화 문제풀이반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화 문풀반에 지금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난도 차이로 구성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는 난도가 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 아이는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도로 구성이 된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독해 333 강의 같은 경우는 해커스에서 출간되는 333제를 가지고 볼륨 1, 볼륨 2, 볼륨 3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재에 맞춰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난도는 이제 기출 문제 풀이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 더 많은 문제 풀어서 조금 응용력을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강의이고요. 중상에서 상난도로 이루어진 이 심화 독해 미 있죠. 이 미는 맛미로 제가 맛보기 이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한자어입니다. 자, 요 아이는 이제 내가 독해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 혹은 고득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무원 지문보다는 조금 어려운 우리 학력평가 문제 있죠. 고등학생 학력평가 혹은 수능 문제에서 제가 난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 너무 높으면 또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지문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시고 저와 함께 해설, 진행하는 강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 많은 연습을 해보고 싶어. 어려운 독해 하면 또 쉬운 독해 약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성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가 끝난 다음 이제 국가직 시험 그리고 지방직 시험 직전에 우리 파이널 단계로 들어가서 실전 동형반 개강이 됩니다. 자, 실전 동형반에서는요, 우리 시험 직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시험처럼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실전 감각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실전력을 기를 수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데뷔 커리큘럼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만일 나는 국어 시간 할애보다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 조금 어렵잖아요. 전공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 이론, 문제풀이, 파이널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스텝 3는 제가 줄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텝 1, 스텝 2, 스텝 4 같은 경우는 필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텝 3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력 향상을 위한 취사 선택 강의이고요. 꼭 요 3단계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명한 명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만들어낸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우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사실 매일매일이 어려움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고, 내가 이 길을 왜 선택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고, 그쵸? 나 도망칠까?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밤, 즉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요. 여러분들은 한층 더 성장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성과를 얻어내어서 가장 밝은, 가장 빛나는 별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과정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2회 국어 커리큘럼 강의였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댓글에 혹은 제 카페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회 국어의 황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